오늘 교육 안내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아셔야 됩니다.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출력물을 얻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과정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시간을 풀로 채워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지는 않되 여러분들이 디지털 내장관을 사용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기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내장관은 다들 와보셨죠? 네, 이렇게 생긴 공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레이저, 그리고 용접, 목공, 46종 72대의 장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모든 장비 교육과 시설 이용은 교육을 들으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디지털 내장관에서 있는 3D 프린터는 총 10대가 있습니다. 총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LA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3D 프린터 FDM 8대랑 그리고 에코 버전이라고 해서 전력 소모가 좀 낮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2대 해가지고 총 10대를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3D 프린터의 모델명은 신도리코사의 3D웍스라는 모델입니다. 네, 가장 사용하기 편하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라이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슬라이서가 뭘까요?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웠어요. 보시면은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모델링이 뭐냐면은 우리가 화면 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현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도 모델링 소프트웨어예요. 네, 단지 그걸 2D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3D 프린터로 뭔가 아웃풋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2D 말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이제 출시가 되어서 상용화되어져 있고요. 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린팅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화면 안에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은 이걸 프린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도구를 통해 출력을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화면 안에 아이디어가 손으로 얻어지기까지 일련의 설정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통칭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말로는 3D 프린터가 적층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3D 프린터가 수백 층을 적층할 수 있게 얇게 슬라이싱을 해준다라는 일종의 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일련의 설정 프로그램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부러 미리 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설치부터 그리고 파일 다운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노트북 앞에 앉아 계시죠? 네. 만약에 노트북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랄까 좀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녹음본을 드리니까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보시고 다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글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구글로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구글을 이렇게 펼쳤어요. 구글을 펼쳤고요. 자, 제가 아까 3D 프린터의 제조사가 어디라 그랬죠? 네, 네, 여러분들이 앞에 없으니까 네,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리코라 그랬어요. 네, 신도리코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리코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신도리코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운로드 센터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센터를 들어가 주세요. 다운로드 센터를 들어가 주시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랑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품군, 당연히 우리는 오늘 3D 프린터, 슬라이서를 배우기 위해 온 거니까 3D 프린터를 쳐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모델명을 한번 눌러볼게요. 모델명은요, 여기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대장간에 있는 3D 프린터의 이름은 3D웍스입니다. 3D웍스 1, 2는 없습니다. 3D웍스 1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종류는 일단 누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종류는 누르지 않고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통합 슬라이서라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여기 1.4.2481 있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에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볼게요. 다운을 받으면은 네, 이렇게 받아지고요. 저는 굉장히 금방 받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설치가 다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뜨는지 여러분도 설치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네, 저는 그냥 아니오를 누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예 라고 눌러주시고요. 설치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네, 예 눌러주시고요. 네,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바로 설치 부탁드리겠고요. 자,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큐브 형태의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고요. 자, 설치 잘 되고 계시죠? 네, 잘 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 파일도 그냥 이 수업 내에서 다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링 파일도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사이트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뭐 별도로 사이트 안내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여기 이 사이트 싱이랑 유니버스를 합친 네, 사이트입니다. thingiverse.com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메이커봇의 thingiverse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체스를 많이 합니다. 체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체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포켓몬 체스 세트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네. 자, 지금 이 싱기버스라는 사이트에는 이미 전 세계의 3D 모델러들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모델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약 80만 개 정도가 여기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다운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운로드 올 파일 누르시면은요. 다운로드 올 파일 누르시면은 이 하단에 바로 다운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라고 믿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체스 외에도 뭐 머그라던가 컵이라고 쳐볼까요? 컵이라고 쳐도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 다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되고, 네, 바로 그냥 그때그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복수로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압축 풀기를 한번 해볼게요. 압축 풀기. 네.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풀어지게 됩니다. 네. 풀어지면은 네, 아까 포켓몬 체스라고 한 세트가 이렇게 있고요. 파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체스 말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업로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트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린 그걸 다운을 받은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파일명 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STL이라고 적혀 있어요. STL. 보시면은 확장자가 STL이라고 적혀 있는데 3D 프린팅 통합 확장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다 달라요. 네, 우리도 뭐 한글로 저장할 때는 HWP, PPT로 할 때는 PPTX, 네, 워드로 하면 뭐죠? DOCX인가요? 네, 뭐 엑셀로 하면 XLS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도 확장자가 전부 다른데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프린팅 통합 확장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모델링 소프트웨어마다 다 이렇게 STL로 저장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OBJ라는 확장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AMF라던가 PTG라는 확장자도 많이 쓰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80% 정도가 이 STL 확장자를 씁니다. 그만큼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내장관에 방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STL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던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수정할 수 있는 노트북,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노트북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있고요. 이 STL 파일들은 이제 모델링이 끝난 파일들이고 출력 준비, 출력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STL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 STL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냥 이렇게 네,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돼요. 360도 회전이 되고요.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시면 휠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하시면은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또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뭐 이 캐릭터마다 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막 있는데요. 출력되는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요. 파일들마다. 그리고 출력이 되는 난이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들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캐릭터 한 마리를 지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드래그하면 이렇게 마리가 변하거든요.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캐릭터를 하나만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쭉 가지고 오셔도 사실 괜찮아요. 가지고 오시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시를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하나 지워가셔도 돼요. 지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네. 저는 조금 차별성을 더하기 위해 제가 이 캐릭터 닮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얘는 좀 다르는데 이 캐릭터 닮았다는 말을 엄청 들었거든요. 저는 이 녀석을 가지고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자, 여러분 파일 다 고르셨나요? 딱 30초만 드릴게요. 파일 골라주시고요. 고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체 화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각 프린터 모델마다 이렇게 3D 프린팅 슬라이서가 있습니다. 네, 프린팅 슬라이서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해당 프린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프린터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일련의 설정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고르셨죠? 다 고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다 고르셨을 거라 믿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프린터 설정이 있어요. 이 프린터 설정 들어가 볼게요. 프린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수많은 3D 프린터 모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디지털 대장간 안에 있는 3D 프린터 모델명은 DP200입니다. DP200이에요. DP200짜리 8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F1 에코라는 모델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에코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출력 바운더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네. 출력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대신에 출력 시간은 조금 빨라지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출력을 할 때 소모되는 전력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급하게 이제 출력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 모델인데요. 기본 모델은 DP200이니까 여러분들 DP200으로 지금 바꿔주시고요. 적용 눌러주세요. DP200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간편 모드로 돼 있을 거예요. 간편 모드. 간편 모드로 한 상태에서 여기 세팅 버튼 보이시죠? 이 세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가지고 설정이 나옵니다. 고속으로 출력할래? 아니면 기본 속도로 출력할래? 조용하게 출력할래? 아니면 저속으로 좀 퀄리티 있게 출력을 해볼래?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선택지만 주는데 이렇게 한정 지으면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고급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모드로 하면은 고급 모드로 변경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나오죠. 그러면 얘를 눌러주세요. 누르면은 모두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변경하셨나요, 여러분? 네, 변경하신 거라 믿습니다. 네, 변경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가전 개체들 간의 간격은 알아서 삽입되는 건가? 네, 알아서 삽입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면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출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가지고 오셔야 되고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회색 버튼이 회색으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은 변경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은 제가 막 실시간으로 보질 않고 있지만 제 옆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지금부터 네, 정말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아이를 출력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 이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레이어 뷰어라고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2시 레이어 뷰어라고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네, 이건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구배 영상에 있어서 서포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네, 자 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296층. 이 캐릭터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296층이 쌓여야 돼요. 296층이 쌓여야 되고요. 얘를 쭉 이 하얀색 바를 클릭하고 쭉 내리면은 이렇게 출력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괜히 슬라이서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캐릭터들이 출력이 될 수 있게 정말로 잘게 몇백 층 단위로 썰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출력 예상 시간이 나옵니다. 1시간 3분이라고 나오죠. 이 조그마한 거 출력하는데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려요. 그쵸? 네. 그리고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네. 카트리지는 이제 원료 안에 있는 원료가 이제 삽입되는 카트리지를 말하는 건데요. 사용되는 원료의 길이에요. 재료라고 하죠. 재료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가 3.3m의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9.3g 이거는 이 캐릭터의 무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사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출력을 하신 다음에 어디에 제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딱 맞춰가지고 캘린더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개는 이 시간보다 10% 20% 정도 더 걸립니다. 네. 1시간 3분이라고 뜨면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1차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는 뭐 크기나 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드래그를 해도 이동이 안 돼요. 네. 이동을 하려면은 다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D 모델 뷰 있죠.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야지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걸 한번 볼게요. 확대 축소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X, Y, Z축의 배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뭐 X축을 뭐 2배로 치게 된다 하면은 세 방향 X, Y, Z 세 방향이 전부 다 비율이 2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3배라고 치면 당연히 3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크기가 벗어나게 되면 회색 빛깔로 나오게 됩니다. 네. 2.5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1층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크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2배로 했을 때 X, Y, Z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캐릭터를 사각형의 상자 안에 넣었을 때 사각형의 상자 안에 딱 맞게 넣었을 때 끝과 끝을 쟀을 때의 그 상자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Z축 방향이잖아요. 116.85면은 여기서부터 이 귀 끝까지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겠죠. Y축 방향이면은 이 코 끝부터 이 꼬리 끝까지의 방향이라고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내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걸 그렇게 막 달가워하진 않아요. 모든 크기는 이제 모델링에서 다 끝내고 변환 소프트웨어, 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내부만 설정하시는 거 저희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보드기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비율 고정을 풀게 되면은 어느 한 축만 우리가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5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네. 네. 굉장히 좀 불쌍해졌어요. 찌부됐죠. 네. 그렇게. 네. 됐고요. 뭐 X축을 한번 해볼까요? 0.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네.
어느 한 축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율 고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초기화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불러왔던 그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크기로 하게 되면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얘가 맞춰줍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지금 뭐 그냥 1로 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1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크게 뭐 없어요. 네, 뭐 이동이 있는데 이동 어차피 드래그로 할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기능이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출력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자,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죄송해요. 세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 내부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 뷰어를 킨 상태에서 세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 나오는데 아까랑 달라졌죠. 아까 딸랑 4가지 메뉴만 나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창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 캐릭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창을 좀 넘나들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먼저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뭐냐면은 3D 프린터 안에 들어갈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빠뜨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PLA랑 ABS 두 가지의 재료가 있는데요. 네, 디지털 내장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재료의 이름은 PLA입니다. PLA래요. 네, PLA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ABS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노즐 온도랑 베드 온도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ABS로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그 파일을 이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프린터 안에 넣게 되면은요, 정작 들어가는 건 ABS가 아니라 PLA잖아요. PLA는 녹는 온도가 200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ABS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230도로 온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열되게 녹아가지고 다 타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캐릭터 주변에 막 그을음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PLA로 꼭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소한 건데 빠뜨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PLA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노즐 온도, 원료를 실질적으로 녹이는 온도입니다. 재료 온도는 자동으로 200도, 그리고 베드 온도. 베드 온도가 뭐냐면은 이 캐릭터가 서 있는 바닥의 온도입니다. 이 바닥도 달궈지게 되거든요. 이 바닥의 온도가 60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바닥을 베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PLA로 설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레이어 높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높이 보도록 할 건데요. 레이어 높이는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0.1에서 0.3 사이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으로 한번 해볼게요. 0.3으로 한 상태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아까 1시간 4분 걸렸어요. 근데 45분으로 줄었죠. 네, 그리고 아까 200 몇 층이 쌓여야 되는데 199층으로 줄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레이어 높이를 이제 0.1단위로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0.1에서 0.3 사이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들 출력을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당연히 이 출력물 표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재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줄이 3D 프린터의 노즐이라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200도로 녹여지게 됩니다.
녹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0.15라고 하면은 출력물의 표면이 이렇게 나와요. 네. 0.15로 했을 때 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0.35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0.15로 했을 때랑 0.35로 했을 때. 네. 표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0.4까지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0.4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출력물 퀄리티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출력 시간이 좀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출력물의 퀄리티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출력물 퀄리티를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로 놓고 뽑으세요. 네. 자, 일단 표준은 0.2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0.2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1에서 0.3, 0.4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좀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노즐 온도랑 베드 온도는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조사에서 임의로 설정을 한 온도이기 때문에 PLA라는 재료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네,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추천드리진 않고요. 혹시나 프린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 운영진들이 자체적으로 이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채우기 밀도가 있습니다. 채우기 밀도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15도로 돼 있어요. 15도로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슬라이딩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초록색의 바둑판 모양 보이시죠? 네. 이게 15도로 했을 때예요. 이게 15도. 네, 15%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15%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캐릭터의 내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45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꾸 45%, 45도라고 제가 자꾸 하네요. 45%라고 했을 때는 아까랑 아까보다 굉장히 수북하게 바둑판이 굉장히 수북해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출력 시간도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출력물의 무게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0에서 100 사이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00 사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단단해져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100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사이즈가 미세하게 변형되는 증상이 있어요. 열수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4cm짜리 물건을 출력을 하면은 막 3.99cm 막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게 쪼갠 다음에 녹인 다음에 급속도로 굳혀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크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채우기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러한 증상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0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은 20 정도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알맞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이어가지고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0으로 하게 되면은 아예 출력물이 텅 비어서 나옵니다. 아예 텅 비어져 있는 이런 출력물이 나오게 되죠.
텅 비어있는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텅 비어있을 때 이 벽 사이즈, 네, 이 벽의 두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됩니다. 네, 이 벽 사이즈는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설정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품질 외곽이라고 또 있어요. 품질 외곽에 보시면은 외벽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외벽 두께. 외벽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외벽 두께를 지금 0.8로 돼 있어요. 근데 3호로 한번 해볼게요. 3호로 했을 때는 아까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죠? 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두껍고 강도가 있게, 나는 속은 아예 비었는데 강성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 체온과 외벽의 두께가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두께는 0.8입니다, 여러분. 0.8 이하, 0.6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네, 최소 두께가 0.8이에요. 네, 0.8 이하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설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체험에 대한 거, 체험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체음에 어떤 수치를 적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캐릭터 안에 체험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일 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점점 속체음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출력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다른 것들 좀 다른 파일을 하나 들고 와 볼게요. 보시면 네, 이런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런 파일을 조금만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7로 줄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얇아져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메시지가 뜨지 않네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굵기가 1.2mm 정도 근접해가지고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구조물들은 출력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아까 질문하신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지금은 뭐 제가 딱 차질 않았는데 조금 더 줄여볼까요? 0.5로 한번 해볼까요? 0.4 하게 되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그리고 얘는 0.4로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메시지 안 뜨네요. 네. 그러니까 프린터가 판단하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얇아가지고 무너지거나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나 출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무 얇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기를 좀 키우거나 좀 굵기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파일들이 크기를 늘리면은 굵기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걸로도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모델링 파일에서 조금 더 굵게 이제 출력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다시 저를 닮은 이무민이라는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시 이무민이라는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기능 설명을 다시 아까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해볼 건데요. 제가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개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을 해본 결과, 장기간 기기를 사용을 해본 결과 사용자인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외벽 두께까지 설명을 드렸죠. 외벽 두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윗면 아랫면 두께도 외벽 두께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채우기를 0으로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덮어질 때 이때 0.8mm로는 조금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네. 캐릭터를 기껏 뽑았는데 정수리에 구멍이 뚫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은 조금 더 임의로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1.2라고 치면은 뭐 당연히 뭐 2라고 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이 정수리에 해당하는 이 윗부분만 벽 두께가 훨씬 더 두껍게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가 윗면 아랫면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육면체처럼 윗면 아랫면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겠지만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가 윗면이고 어디서부터가 옆면인지 잘 가늠이 안 가요. 네, 이거는 캐릭터가 알아서 판단하는,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머리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조금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외벽 두께랑 동일하게 하셔도 웬만해선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슬라이싱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네. 아까 메시지가 떴는데 지금은 또 안 나오네요. 네. 자, 서포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곳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모든 곳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하늘색 빛깔의 이 부품들이 다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지지대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서포트가 없이 이제 출력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출력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턱 부분. 이 부분은 화면상에서는 출력이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다 흘러내려요. 흘러내리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중력이 있고 물리력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흘러내릴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꼬리 부분, 예, 여기도 다 흘러내리겠죠. 네. 이 부분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대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서포트라고 하죠. 서포트를 설정하게 되면 모든 곳이 있고 베드에 닿는 곳만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슬라이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병을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물병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 베드에 닿는 곳만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베드에서 출력물에 최초로 닿는 이 부분까지만 서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곳을 다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곳을 다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도 사실 서포트가 나와요. 서포트가 나오고 이 안쪽에 이 부분까지 다 서포트가 채워져서 나옵니다. 네. 사실 병을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서포트가 안까지 다 채워져서 나오면은
그 병은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에 최초로 닿는 곳만 서포트를 생성을 할지 아니면은 모든 곳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전부 다 생성을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포트가 어디에 생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포트 생성 각도가 있습니다. 생성 각도. 네. 서포트의 생성 각도가 있습니다. 얘가 0에서 제가 알기로 99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99. 예, 아니네. 90까지 하면, 예, 예를 들면은 0이라고 했을 때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으로 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경사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서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서포트가 필요가 없는데 경사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0으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만 경사가 생겨도 이 아래가 전부 다 서포트로 뒤덮이게 됩니다. 아셨죠? 네, 0으로. 자, 90도로 했을 때 여러분이 치는 수치만큼, 네, 그 수치만큼의 경사, 네, 그 경사에는 서포트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20이라고 적었어요. 20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20까지면은 쭉 해가지고 제가 약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게 맞네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렇게 올라가요. 20도가 올라갔어요. 네, 이 20도까지 이제 이게 서포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상의 경사에서 서포트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만 경사가 생기면은 다 서포트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 0으로 쳤을 때, 0으로 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으로 하셔도 되고 30으로 하셔도 되고 40으로 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0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안심은 돼요. 조금만 경사가 생겨도 0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아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흘러내릴 걱정은 사실상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떼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떼어내는 것도 굉장히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롱노즈나 니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다 잡아 당겨가지고 찍거나 이제 그러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는 거는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개는 한 40에서 60 정도까지 합니다. 30에서 60 정도면 웬만해서 흘러내림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출력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서포트가 완벽한 장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포트를 냅둬도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서포트를 생성을 해도 이 캐릭터의 턱 사이가 턱 아래는 굉장히 좀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포트도 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깨끗하게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게 나오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포트 강도, 밀도가 있죠. 이 밀도를 뭐 50 정도로 하시거나 뭐 90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50으로 하시게 되면은 50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한 서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단단한 서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출력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서포트 밀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여러분들 나중에 떼어내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히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흘러내림이 너무 싫어서 100으로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밀도를 100으로 하시게 되면은 출력물의 채우기를 100으로 놓고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떼어내실 때 눈물 나실 거예요. 네. 정말 눈물 나실 겁니다. 네, 떼어본 사람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30에서 60 정도로 알맞게 맞춰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요. 자, 수평 방향 확장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으로 해도 나는 불안해요. 그래, 난 조금 더 소프트를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3, 4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4로 해볼까요? 4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0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한 4mm 정도 넓은 범위까지 서포터가 뒤덮여서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가 완전히 파묻혔죠. 예. 이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크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출력을 할 때 정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폴트는 여러분 외벽 설정과 동일한 0.8로 이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간격이라는 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도로 조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포트가 생성되는 맨 끝부분이랑 이 캐릭터와의 간격을 XYZ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조절하게 되면 서포트가 조금 더 잘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흘러내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조절하지 마십시오. 조절하지 마시고 밀도에서 그리고 각도로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0.8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세팅창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 DIY 아이디어 Q님. 네. 아까 이거 답변 드렸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너무 얇은 부분이 있으면은 출력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슬라이스 소프트웨어에서 경고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범위는 출력물마다 다른데 한 1.5에서 1.2mm 근처로 가게 되면 그 이하로 가게 되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더라고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크기를 늘려주시거나 굵기를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메시지가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 혹시나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가감없이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 고정이라고 있죠. 베드 고정. 네. 이거랑 그리고 속도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것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베드 고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 고정이 뭐냐면 근데 인간적으로 소프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프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30으로 하겠습니다. 30으로 하고요. 밀도는 20 정도로 놓고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베드 고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하늘색 이 장치를 제가 방금 전까지 뭐라고 지칭했죠? 네,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지대, 서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고요. 여기 하늘색 장치 외에 파란색의 카펫 보이시죠? 파란색의 카펫. 자, 제가 쭉 내려볼게요. 쭉 내리면은 이렇게 쭉 내리면은 자, 여기 화면 저희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에 보시면은
4층까지 출력물이 안 나와요. 4층까지 출력물이 안 나오고 파랗게 두껍게 쌌습니다. 쌓은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출력물이랑 지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닥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 출력이 됩니다.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시간부로 출력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파란색의 카펫 이름을 레프트라고 해요. 뗏목이라는 단어인데요. 레프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요, 벌써 지금 메시지가 뜨죠. 레프트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형상에 따라 베드에서 떨어지거나 그로 인해 노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한번 볼게요. 화면은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서포트도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은 선들이 바닥에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거 접착력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 두 다리랑 이 두 다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서포트, 얇은 서포트 위에서 생겨나는 건데 이러면은 떨어져 나가거나 무너질 확률이 꽤 높아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포트까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제 이것만 있는 거예요.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죠.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 고정에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브림이랑 레프트를 꼭 둘 중에 하나는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커트는 설정하지 마십시오. 스커트는 그냥 이렇게 바운더리 하나만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네. 출력되는 바운더리만 이렇게 한 줄을 쫙 그려주는 기능인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브림이랑 레프트 둘 중에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프트 크기가 이제 뭐 5로 아까 2로 돼 있죠. 5로 하시게 되면은 레프트의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그죠? 나는 너무 불안해. 조금 더 베드 고정을 확실하게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레프트의 크기를 늘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더 늘어났죠. 서포트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예 이런 설정을 하지 않고 출력을 하는 것보다 바닥에 떨어져는 그런 확률을 줄이면서 흘러내리는 확률도 동시에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실패할 가능성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 크기랑 종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설정해봤는데 이 출력물이랑 이 레프트 사이에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잘 뜯어지라고 이제 이런 기능을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의미 없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크게 여러분들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조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크기랑 라인 간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뭐라 할 때 이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간격을 조금 더 이제 줄이게 되면은 조금 더 촘촘한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조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레프트를 일단 설정만 하셔도 접착력이 대폭 올라가요. 오히려 여러분들 떼어내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차라리 여러분들 출력 다 하고 떼어낼 때 고생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불안하게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레프트랑 브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림의 경우에도 소프트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레프트에 비해서 색깔이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얇아졌죠. 처층을 한번 볼게요. 처층을 보시면은 레프트의 경우에는 4층 정도까지 두껍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출력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층부터 출력물이 이미 나와요. 처층부터 출력물이 나오고요. 출력물이랑 서포트, 지지대 주변에 얇게 막을 형성을 합니다. 얇게 막을 형성을 한번 한 뒤에 그때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출력 안정성이라던가 떨어져 나갈 확률, 그러니까 접착력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낮는데 그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프트로 할 경우 이제 레프트 위에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게 되잖아요. 레프트를 손으로 나중에 뜯어내셔야 되는데 여기에 심하게 자국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브림으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림으로 놓고 하시게 되는데요. 레프트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레프트로 놓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레프트로 놓고 출력을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이걸 하나 가져와 볼게요. 좀 큰 거 가져왔어요. 네. 자, 이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크죠? 자, 이 로봇도 레프트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프트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변환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것까지만 하고 간단한 설명만 더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집중력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브림으로 돼 있구나. 이러면 브림이죠. 여러분 이러면 브림이죠. 첫 층부터 아예 출력물이 나오니까. 자, 사실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브림으로 놓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바닥에 닿는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레프트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로 놓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레프트보다 브림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레프트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넓은데 네,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 파란색의 이 두꺼운 카펫은 여러분이 나중에 출력이 끝나면 손으로 뜯어내 주셔야 돼요. 뜯어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불상사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놨을 때 파란색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뜯잖아요. 뜯는데 뜯다가 이 부분에서 레프트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여러분은 이제 무슨 주차 위반 스티커 떼는 것 마냥 이쪽 부분에서 또 뛰어나갑니다. 또 여기서 또 부러져요. 또 뜯어져 나가면 여기서 부러집니다. 그럼 가운데 이 부분을 레프트가 남은 상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레프트를 다 바닥에 대고 갈아주셔야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레프트를 놓고 출력을 할 때는 도중에 레프트가 부러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레프트를 굳이 놓고 출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0이라고 놓고 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여러분 서포트 당연히 있어야겠죠. 서포트 없이 이거 출력 안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서포트를 뭐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모든 곳에. 그리고 배드 고정 레프트 하고요. 3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레프트가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도중에 부러져도 서포트 뭐 좀 격하게 떼어도 훼손되는 부분이 서포트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레프트를 놓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닿는 면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서포트랑 이제 레프트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레프트로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부러져도 어차피 서포트랑 같이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출력물처럼 출력물 자체가 바닥에 닿는 면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레프트보다 그림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초기화를 했는데도 넘어가질 않네요. 다시 1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거를 아까 Y축이었죠? 90으로 놓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90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드 고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짜잘짜잘한 기능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속도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물 퀄리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속도는 이 속도입니다. 이거를 빠르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력 시간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출력물을 풀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프린트 속도 같은 경우에도 42 표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정 급하다. 나는 퀄리티는 좀 안 나와도 되고 형상 구역만 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 속도를 좀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레이어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맞춰져 있을 건데 이거는 이건 이제 조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속도는 이 레이어를 출력할 때 이제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굉장히 느리게 출력이 되도록 설정이 자동적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도 20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되게 재밌는 게 채우기 속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겉만 잘 나오면 되고 내부는 좀 안 나와도 된다. 내부는 좀 정말 못 나와도 된다. 난 겉만 잘 나오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우기 속도 20으로 놓고 했을 때 채우기 속도를 100으로 하시게 되면 이 안에 부분만 100으로 빠르게 출력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 안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게 나오겠지만 겉만 굉장히 천천히 나오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0으로 하시게 되면은 프린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윗면 아랫면 속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윗면 아랫면 채우는 이 굵기 이 부분의 속도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조작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건
제 체감상 없는 것 같습니다. 냉각 이런 건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리트랙션, 냉각 이런 거는 저희 운영진에서 이제 별도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늘 수업에 다룰 필요는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 다루면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 아파지실 겁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출력을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대장간에 이제 방문을 한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 공간이 풀렸을 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STL 파일을 가지고 디지털 대장간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STL 파일. 혹은 이 3D웍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랑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진행하시는 소프트웨어가,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던 노트북을 들고 방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슬라이싱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 보면 G코드 저장하기라고 나옵니다. G코드 저장하기. G코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자, 제 디지털 어드민이라고 할게요. 이래가지고 바탕화면에 USB 안에 저장을 할까요? 네.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프린터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확장자는 STL이 아닙니다, 여러분. G코드예요. 슬라이싱이 끝난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안에 들어가는 확장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좌표값이에요. 네, 이렇게 잘게 썰려가지고 어느 시간에 어떻게 노즐이랑 베드가 움직이는지를 막 일련적으로 적어놓은 좌표 파일이 G코드입니다. 크게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CNCA라는 절삭기기에서도 이 G코드가 통용이 됩니다. 이 G코드를 최종적으로 USB에 들고 이제 3D 프린터에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설정하신 그대로 출력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G코드만 여러분들이 들고 오면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G코드만 들고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STL이 아니라 STL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바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G코드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G코드만 들고 오시면요, 이 G코드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STL 파일이나 아까 말했던 모델링 소프트웨어랑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좋다. G코드만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운영진들이 조금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USB 안에 G코드를 넣으신 다음에 바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대로 출력물이 나오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하면 레이어 높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출력물 표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즐 온도랑 베드 온도는 재료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PLA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 두 가지는 조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밀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의 내부 체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100으로 하게 되면 강도는 정말 세지지만 시간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품질 외곽 가보면은요, 네, 외벽, 윗면 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3D 이미지는 2D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내부가 외벽이랑 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체험 같은 경우에는 체험은 여기서 설정을 하고 외벽의 두께는 윗면 아랫면 두께랑 외벽 두께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내부 체험은 크게 여기서는 설정하실 게 없으시고 속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 퀄리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속도는 프린트 속도다. 그리고
그 외에 처층 레이어 속도랑 채우기 속도 그리고 윗면 아랫면 속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처음 하실 때는 웬만하면 다 00으로 놓고 프린트 속도랑 맞춰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포트, 여러분 제가 긴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경사면에다가 이제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곳 그리고 베드에 닿는 곳만에 걸쳐서 밀도랑 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서포트를 생성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 고정 같은 경우에도 출력물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레프트랑 브림 사용 안 함. 스커트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맞췄을 때 크기, 레프트나 브림의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물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까지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동하는 것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확대 축소하고 회전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실 때는 G코드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웬만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STL 파일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 펼쳐가지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USB 안에서 꽂고 출력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사실 이 STL 파일만 가지고 오셔도 여기 있는 운영진들이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는 다 대응을 시켜드리니까 이 점은 걱정하시지 말고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활용하실 기능들은 제가 핵심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핵심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디지털 내장간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 지원이 100%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네, 인터페이스, UX, UI의 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다 우리가 지금 실습한 이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큐라라던가 뭐 다른 큐비콘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배우신 건 한 번 더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력을 하지 않으셔도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